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이 살펴볼 주제, 어르신들 건강에 정말 중요한 정보입니다. 네, 특히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 또 주변에 그런 가족이 계시는 분들이라면 오늘 내용 꼭 주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올해 인플루엔자랑 코로나19 무료 예방접종 소식인데요. 질병관리청에서 나온 정책 브리핑 자료를 가지고 좀 핵심만 쏙쏙 뽑아서 정리해 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이게 단순히 정보 전달 넘어서 왜 중요하고 또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그런 의미까지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네, 오늘 이 시간 통해서 정부 발표 내용을 좀 상세히 풀어드리고요. 이게 또 청취자분들 건강관리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런 걸 파악하시는 데 좀 중점을 두겠습니다. 실질적인 도움을 좀 받아가셨으면 좋겠네요. 좋습니다. 그럼 가장 궁금한 것부터요. 누가 언제부터 이 무료 접종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대상이랑 시작일,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일단 대상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인데요. 접종 시작일이 연령대별로 조금씩 달라요. 이 점을 좀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 네. 우선 만 75세 이상이신 분들, 그러니까 1950년 12월 31일 이전에 태어나신 분들이죠. 이분들은 10월 15일부터 시작입니다. 10월 15일 만 75세 이상이 가장 먼저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은 만 70세에서 74세, 1951년 1월 1일부터 1955년 12월 31일 사이 출생하신 분들인데요. 이분들은 10월 20일부터 가능하고요. 10월 20일.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 65세에서 69세, 그러니까 1956년 1월 1일부터 1960년 12월 31일 사이에 태어나신 분들은 10월 22일부터 접종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딱딱 나눠놨네요. 75세 이상, 70, 74세, 65, 69세. 아무래도 한꺼번에 몰리는 걸 좀 막으려고 그러나 봐요. 네, 맞습니다. 그 초기 접종 수요를 좀 분산시키려는 거죠. 그래야 좀 더 안전하고 원활하게 접종이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요. 어르신들 편의를 위한 조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근데 여기서 좀 궁금한 게요. 65세 안 되셨더라도 코로나19에 좀 특별히 약한 분들 있잖아요. 면역력이 좀 안 좋으시거나 요양병원 같은 데 계신 분들. 이런 고위험군은 어떻게 되나요? 똑같이 날짜 기다려야 하나요? 아, 그거 아주 중요한 질문인데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 코로나19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는 분들 계시죠? 뭐 면역 저하자라든지 아니면 요양병원이나 시설에 계신 분들, 또 거기서 일하시는 종사자분들까지요. 이런 분들은 연령 기준이랑 상관없이요. 10월 15일부터 코로나19 예방 접종을 먼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만 75세 이상 어르신들 시작하는 날이랑 똑같이 10월 15일부터네요. 연령 상관없이 고위험군은 먼저다. 이 말씀이시죠? 네, 정확합니다. 이건 이제 인플루엔자 접종 일정하고는 별도로 가는 거예요. 아무래도 코로나19 감염됐을 때 중증으로 갈 위험이 높은 분들을 우선 보호하려는 거죠. 네네. 예를 들어서 만약 67세이신데 면역 저하자다. 그러면 10월 22일까지 기다리실 필요 없이 10월 15일부터 코로나19 백신을 맞으실 수 있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대상하고 시기는 이제 명확히 알겠습니다. 그럼 이번엔 백신 자체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볼까요? 올해 맞는 인플루엔자 백신, 또 코로나19 백신은 어떤 종류인지 궁금해요. 네, 그것도 알아두시면 좋죠. 우선 인플루엔자는요. 이번 절기에는 3가 백신을 씁니다. 3가 백신이요? 네. 삼가라는 건 이제 올겨울에 유행할 걸로 예상되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3가지 종류 있잖아요. 보통 A형 2개, B형 하나, 여기에 대응하도록 만든 백신이란 뜻입니다. 그렇군요. 3가지 바이러스 대비. 그럼 코로나19 백신은요? 이것도 작년이랑 같은 건가요? 아니요. 코로나19 백신은 업데이트 됐습니다. 작년에 많이 썼던 게 XBB.15 기반 백신이었는데요. 올해는 그게 아니고 최근 유행하는 변이를 고려해서 LP.8.1 변이 기반으로 개발된 새로운 백신을 사용합니다. LP.8.1 기반 백신이요. 바이러스가 계속 바뀌니까 백신도 계속 따라가는 거군요. 이게 혹시 매년 예방접종 하라고 하는 이유랑도 관련이 있는 거죠? 정확히 보셨습니다. 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나 코로나19 바이러스나 계속 유전적으로 변이를 일으키거든요. 네.
그래서 작년에 유행했던 거랑 올해 유행할 게 다를 수 있고, 그럼 작년에 맞은 백신 효과가 올해는 좀 떨어질 수 있는 거죠. 아, 그래서 WHO 같은 국제기구나 전문가들이 매년 그 해에 유행할 가능성 높은 걸 예측해서 거기에 맞춰서 업데이트된 백신을 맞으라고 공고하는 겁니다. 작년에 맞으셨더라도 올해 또 맞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죠. 네. 그냥 작년에 맞았으니까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네요. 그렇죠. 바이러스도 변하고 우리 몸의 면역 효과도 시간이 지나면 좀 약해질 수 있으니까요. 매년 최신 백신으로 대비하는 게 최선입니다. 네, 그 점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럼 이 무료 접종 어디로 가야 받을 수 있나요? 꼭 내가 사는 동네 병원이나 보건소여야 하나요? 아닙니다. 이게 또 굉장히 편리해진 점인데요. 본인 주민등록 주소지하고 상관없습니다. 전국 어디든 가까운 지정 위탁의료기관이나 보건소 가시면 무료로 맞으실 수 있어요. 전국 어디서나요? 와, 그럼 예를 들어 제가 뭐 부모님 댁에 가 있거나 잠깐 다른 지역에 있을 때도 근처에서 맞을 수 있다는 거네요? 이건 진짜 편한데요? 맞습니다. 어르신들이 좀 더 쉽게 접종받으실 수 있도록 한 거죠. 그리고 가까운 병원 찾는 것도 어렵지 않아요. 그 예방접종 도우미 누리집이라고 있거든요. 인터넷 주소가 nip.kdca.go.kr인데 거기 들어가시면 지역별로 검색해서 쉽게 찾을 수 있고요. 아, 예방접종 도우미 누리집. 네. 혹시 인터넷 쓰기 어려우시면 그냥 관할 보건소에 전화하셔도 다 안내해 주실 겁니다. 그렇군요. 예방접종 도우미 누리집이나 보건소 전화. 알겠습니다. 그럼 접종하러 갈 때 뭐 특별히 가져가야 할 게 있을까요? 다른 건 특별히 없고요. 신분증. 신분증은 꼭 가져가셔야 합니다. 본인 확인을 해야 하니까요. 아, 신분증. 네.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여권같이 사진 붙어있는 공공기관 발행 신분증이면 됩니다. 그래야 무료 접종 대상자인지 확인하고 접종이 가능합니다. 신분증 지참. 네, 잊지 말아야겠네요. 자, 그럼 이제 접종을 받았다고 쳐볼게요. 백신 맞고 나면 아무래도 좀 조심해야 할 텐데 어떤 점들을 주의해야 할까요? 네, 안전하게 접종 마무리하려면 맞고 나서 관리도 중요하죠. 제일 강조하는 건 접종하고 나서 바로 가지 마시고요. 그 접종한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한 20분에서 30분 정도는 좀 머무르면서 혹시 이상 반응이 생기지는 않는지 이건 좀 지켜보는 게 필수입니다. 20분에서 30분요. 꼭 그래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네, 아주 드물긴 하지만 그 아나필락시스라고 하는 좀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이 있잖아요. 그런 급성 반응은 대부분 접종하고 30분 안에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일이 생기면 바로 의료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병원에 머무는 게 안전합니다. 알겠습니다. 접종 후 20, 30분 대기. 그럼 그 이후에 집에 와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집에 가셔서는 좀 무리하지 마시고 충분히 쉬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접종 당일에는 술을 많이 드신다거나 너무 심한 운동, 사우나나 목욕 같은 건 좀 피하시는 게 좋고요. 네. 접종 맞은 팔이 좀 붓거나 아프면 차가운 수건 같은 거 대주면 좀 도움이 될 수 있고요. 약간 열이 나거나 몸살 기운이 느껴지면 해열 진통제 드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만약에 증상이 좀 심해지거나 며칠 계속된다, 그러면 꼭 의사 선생님 진료를 받으셔야 하고요. 네. 안전수칙 잘 지키는 게 중요하겠네요. 이번 접종 관련해서 질병관리청장도 특별히 좀 당부한 메시지가 있었다면서요. 어떤 내용이었죠? 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이 다시 한번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메시지를 냈는데요. 핵심은 그거였습니다. 매년 유행하는 바이러스 변이가 달라지기 때문에 올겨울 안전하게 보내려면 인플루엔자랑 코로나19 고위험군은 해마다 맞는 게 중요하다. 저희가 아까 얘기 나눴던 그 내용이죠. 바이러스 변이 때문에 매년 맞아야 한다. 역시 그 부분을 가장 강조하시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들께는 아주 실용적인 권고를 했어요. 한 번 방문으로 편리하게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백신을 동시에 접종받으시길 당부드린다고요. 아, 두 개 백신을 한 번에 맞을 수 있다고요? 같은 날에요? 뭐 양쪽 팔에 하나씩 맞고 그런 건가요? 네, 맞습니다. 가능합니다. 같은 날 양쪽 팔에 각각 다른 백신을 맞는 게 의학적으로도 안전하고 가능하다고 합니다.
오, 이렇게 하면 병원이나 보건소를 2번 가야 하는 번거로움이 줄어들잖아요. 시간도 아끼고 노력도 덜 들고요. 특히 좀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병원 가기 어려운 분들께는 이게 정말 큰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와, 그건 진짜 실질적인 편의를 많이 생각한 거네요. 한 번 가서 2가지 중요한 예방접종을 다 끝낼 수 있다니 어르신들 접종률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될 것 같고 또 바쁘신 분들께도 좋은 정보가 되겠어요. 자, 그럼 오늘 이야기 나눈 내용들 마무리하면서 핵심 정보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2025-2026 절기 65세 이상 어르신 및 고위험군 대상 인플루엔자 코로나19 무료 예방접종. 제일 중요한 건 시작일 확인이었죠. 네, 맞습니다. 만 75세 이상은 10월 15일, 네. 만 70세에서 74세는 10월 20일, 20. 만 65세에서 69세는 10월 22일부터 인플루엔자, 코로나19 동시접종이 시작됩니다. 다만 그 코로나19 고위험군은 연령 상관없이 10월 15일부터 코로나19 백신 먼저 맞는 게 가능하다는 거, 그것도 기억해야 하고요. 네. 그리고 접종 장소는 주소지 상관없이 전국 지정 의료기관이나 보건소 어디든 오케이. 갈 때는 신분증 꼭 챙기기. 네. 그리고 올해 인플루엔자는 3가 백신, 코로나는 최신 변이 LP8.1 대응 백신이라는 점, 그리고 이왕이면 한 번 갔을 때 2개 같이 맞는 게 편리하다는 점도 있었죠. 맞아요. 마지막으로 접종 후에는 꼭 20에서 30분 정도 기관에 머물면서 이상 반응 살피고 집에 와서는 푹 쉬면서 안전수칙 지키는 거.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가 드린 정보가 듣고 계신 분들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의 부모님이나 조부모님, 또 이웃 어르신들께도 잘 전달되어서요. 다들 건강하게 겨울 나시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확한 정보가 중요하니까요. 네, 오늘 저희가 다룬 내용은 질병관리청의 공식 발표 자료에 근거한 사실 정보 전달이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뭐 특정 정책을 지지하거나 비판하려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께서 관련 정보를 좀 정확하고 쉽게 이해하시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이런 국가 예방접종 정책을 보면서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개인의 건강에 대한 어떤 선택의 자유, 이거하고 사회 전체 구성원의 건강을 지켜야 하는 공중보건의 목표, 이 2가지 사이의 균형점에 대한 질문입니다. 특히 감염병 유행 같은 상황에서는 이 2가치가 좀 부딪힐 때도 있잖아요. 아, 개인의 선택 존중과 공동체의 안전. 그 균형 잡기가 참 어렵겠네요. 네, 그렇죠. 이게 뭐 쉽게 답이 나오는 문제는 아닐 겁니다. 하지만 오늘 얘기 나눈 이런 예방접종 정책 같은 공공보건 조치들은 바로 이런 고민 속에서 나오는 거라는 점을 좀 이해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이 예방접종은 어떤 의미인지, 또 우리 사회 전체의 건강을 위해서 개인과 공동체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한 번쯤 좀 깊이 생각해 보시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